나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위기 탈출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던 생각, 지식 모든 걸 버리고 하루라도 배울 수 있는 곳 있으면 취업해서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이쪽으로 자기 근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관되어 있는 책 중에 하나를 그냥 꺼내서 봤는데 이제 뭐라고 써졌냐고, 버리고 떠나기, 뭐 이런 말이 있네요. 제목이 버리고 떠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이 있겠죠. 제가 뭐 이 책에 뭐 내용을 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 책 안 읽습니다. 못 읽어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책을 언제 읽게 될까요? 지금 책이 저한테 필요치 않으니까 안 읽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공부를 왜 안 합니까?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 분은 다른 거 안 합니다. 자기 직장 다니고 그다음 자기 취미 활동만 합니다. 왜 그것만 합니까? 필요를 느끼지 않으니까 다른 거. 그런데 지금 또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디 직장 없나?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 왜? 그분은 이제 필요로 하니까 지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직장 구하는 데만. 근데 이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어디입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이 책이라도 하나 있으면 책이라도 봐줘. 볼 게 없잖아요. 딱 천창 안에 딱 갇혀 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문 쪼가리든 뭐든 읽을 것만 있으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 핸드폰 들고 들어갑니다. 핸드폰 들고 화장실 들어가서 긁어. 그렇지만 화장실 들어가서 핸드폰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옆에 신문 쪼가리 뭐 읽을 거 없나 찾는다고. 자기한테 심심거리를 해소해 주거나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 수 있는 걸 찾습니다. 직장이라는 겁니다. 직장. 지금 제가 이제 60 하나인데 아직 저는 직장이 있어가지고 아직 살도 있죠. 먹을 게 있으니까 살도 있어. 새로운 직장을 30년, 90세까지, 100세까지 살 건데 100세까지 살 거야. 60이니까. 그럼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40년을 그냥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40년을 나 그냥 놀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60년 살아온 걸 가만히 생각하면 까마득하게 살아온 겁니다. 지나온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까마득하게 살아온 거야.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학교 때까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친구도 있고 다 있지만 어떻게 지나갔는지 어떻게 했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다녔어. 다니긴 다녔는데 별로 기억이 없어요. 다 지워집니다. 다 지워져. 누구누구 몇 명 있었던 거. 그 다음 우리 친구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봐. 친구 만나가지고 그때 얘기를 해봐요. 야, 우리 그때 뭐 했잖아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놈이 생각해서 말하는 거하고 틀리게 말한다니까. 나는 아닌데. 이 새끼 엉뚱한 소리예요. 엉뚱한 소리. 그때 뭐 어쩌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뭐 만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 엉뚱한 소리.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라고 정정 안 했습니다. 놔뒀어요. 지 혼자 막 그냥 그런 생각도 나는 기억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는 분, 이거 혹시 몇 명이 듣는 분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제가 추천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생각을 공유해서 가는 것을 도움을 한번 받아보는 거죠. 자, 60대 지났습니다. 위기가 닥쳐요. 그러면 직장 없으면 어떡합니까? 직업 알선하는데 어디서 오만 돼서 막 강의도 해주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강의하는데 그 강의하는 사람들이 위기에 빠져본 사람이 강의합니까? 안 합니다. 똑똑한 교수 아니면 젊은 사람들 어디 고용 어떤 데 가보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얼마 후에는 위기에 다 빠질 사람이거든요. 위기라는 걸 뭡니까? 자기의 위기가 닥치는 거, 뭘 잃어버리는 거. 지금 우리가 직장이 없다, 아이고 나 정년 없다, 큰일이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일 어디 있습니까? 목숨이 위기가 오면 다른 거 생각 없습니다. 오직 죽느냐 사느냐만 결정하는 거예요. 직장 찾습니까? 그때 먹을 거 찾습니까? 오직 살 거냐 죽을 거냐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남이 일 보듯 남이 옆집에 막 싸우잖아. 옆집 싸우면 싸움 구경만 하는 거예요. 싸움 구경만. 제가 이제 시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제 이드라 TV를 보면서 저 양용호라는 사람이 지금은 저 잘 나가는 것 같아. 잘 나가는 것 같아. 근데 3년 전에 위기가 빠졌어요. 3년 전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위기가 빠지는 거야. 그걸 또 발버둥 치는 거죠. 워크넷 잡코리아 5만 대를 다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갈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3년 전에 이 직장을 왔죠. 그 전에 36년 전에 지금 젊은이들 지금 금방 이제 군대 제대하고 해서 공부하잖아요. 어떤 공부합니까? 살 길을 위해서 직장 찾아서 공부를 해.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한 이유가 뭐냐면 저를 위해서 공부하겠죠. 당연히 살 길을. 군대 제대해 보니까 막막하더라고. 막막은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주변에 다 그렇잖아요. 직장 나온 사람도 있고 아직 덜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내일 나올 사람도 있고 올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내년까지 돼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제 친구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6년 전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고 정년이 이전에는 직장 종류가 다양하고 자기 특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다 특기 아닙니까? 특기를 다 찾아서 일을 해요. 근데 그것을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하냐면 닥치는 대로 지금 알아보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세상에 택시 운전 제 택시도 잘 타보지도 않았고 자가용만 탔는데 세상에 택시 운전하니까 자가용 운전하듯 쉬운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얘기도 막 들어봐. 솔깃해. 제일 솔깃하게 뭐냐면 사기 치는데 걸려들어가지고 돈 다 뿌리는 거예요. 택시 같은 거 면허라도 사면 좋지. 그렇지 않고 온데 엉뚱한 데 돈을 다 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퇴직해서 보면 사기당하잖아요. 사기당할 때요. 돈 그냥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저가 사기당했습니다. 돈 3억 날아가는 거 간단히 날아가더라고. 간단히 날아가요. 순식간에 3억이 사라져버립니다. 명태하고 뭐하고 하면 3억 받았느니 5억 받았느니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 퇴직금을 받아본 역사가 없으니까 시설 관리하면서 계속 몇 년마다 한 번씩 그만두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짜리 월급에서 5년 했다 하면 1000만 원 아닙니까? 5년에서 10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 받아서 나오는 적도 있고 몇백만 원 받아서 나온 적도 있고 지금 36년 동안 쪼개기로 다 받아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가면 퇴직금이 별로 없잖아요. 연금밖에 없잖아요. 막막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조금 다행인 것은 저는 정년이 돼서 나오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즉 정년이 연장이 되는 거죠. 정년이 언제까지 내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할 자리가 많더라 또 할 수 있는 곳이 많아. 어떤 겁니까? 나오면 저는 그냥 바로 막노동까지 다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췄거든요. 막노동까지 다 갈 수 있는 조건.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예요. 전기, 기계, 보일러, 이런 것만 다 해서 막노동 조건을 가진 게 아니고, 정신력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가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다 가서 해봤기 때문에 워밍업이 돼 있잖아요. 워밍업. 미장공 시다도 다 할 수 있는 워밍업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갈 수 있는 워밍업. 그러니까, 나이를 초월해서 우리가 그런 데는 직업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직장에서 그만두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 안 하고. 단 고민 하나는 거기에 찾아가는 곳, 거기가 어딘가 이제 워크넷을 보거나 잡코리아를 보거나 사람을 봐서 찾아가는 거, 그 고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설 관리 부분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시설, 건물 관리다. 건물의 시설을 관리하는 게 시설 관리죠. 그럼 건물 관리야. 건축물 관리. 이제 건축 시설물이니까 건축한 뼈대에 모두 달려있는 게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이렇게 가잖아요. 크게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전기에서도 저압 고압 막 나눠주죠. 그러면 기계에서 기계를 또 설비라 그럽니다. 설비가 뭐예요? 기계 설비들이 설비라 그러게. 이게 막 그냥 명칭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기계라고도 하고 설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비가 어떤 설비가 갑니까? 위생설비, 주방설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위생설비, 주방설비, 뭐 공조설비. 근데 위생기계라고는 안 하잖아요. 위생설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분야에서 또 막 나눠져요. 주변을 깨끗이 하는 거, 붙어있는 걸, 주변에 그 붙어있는 곳에 먼지를 쓸어내고, 지저분한 걸 쓸어내고,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는 시설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미화라고 그럽니다. 아니면 청소, 아름답게 하는 아름다움을 밑자 써서 미화, 청소, 환경을 깨끗이 한다 해서 환경, 이렇게 세 가지 용어로 그냥 써버립니다. 청소직, 미화직, 환경직이라고 그냥. 그 환경직은 남자고 여자고 이거 구분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환경, 미화, 청소. 미화는 여자다. 이게 아니고 미화의 남, 미화의 여, 환경의 남, 환경의 여, 청소의 남, 청소의 여, 경비. 경비라고 하니까 또 좀, 이거 뭐 해서 보안이라고 해요. 보안. 시큐리티 뭐 영어로. 그리고 경비가 또 어떤 세대 씁니까? 입구에서요. 입구. 안내까지 해. 그럼 또 안내하면 또 여자로만 또 생각을 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 막 들어보니까 뭐 좀 구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얘기할 거 하나가, 여러분, 시설이 편해요. 내가 지금 정년해서 한번 건물 관리 쪽으로 가려니까 어떻게 자리가 많이 있죠. 막 쪼개기 하다 보면 엄청나게 직업이 많습니다. 근데 크게 나누면 시설, 경비, 미화, 그 다음 마지막 주차. 차가 많이 오니까 주차라는 직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느 게 제일 편할까요? 어느 게 제일 편할까요? 어느 게 제일 좋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기준을 맞춰가지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내 기준에서 맞춰가지고 돈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제 살아온 경험에서 쪽팔리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쪽팔리지 않은 거.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경비 미화는 주차 저 새끼 얼굴이 쪽팔리는 거거든. 혹시 아는 놈 만날까? 시설을 하니까 좀 닮아 보이죠. 닮아 보여. 그렇게 해서 이제 시설 부분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소편이 근무하는 거 오래 근무하고, 그럼 경비미화 쪽을 찾아서 가는 게 제일 소편해요. 왜 양 선생님 경비 해봤어요? 예, 경비 해봤잖아요. 미화 해봤어요? 예, 미화 해봤어요. 주차 해봤어요? 예, 주차 해봤어요. 주 직업으로 한 거 아니고 관리자로 일하면서 그 현장에 비어있잖아요. 비어있는 자리를 투입해가지고 주차 근무도 서주고 경비 근무도 서주고 미화도 하고 청소기 장비 다 돌려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생리도 다 알죠. 제가 만약 추천한다면 미화 쪽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 건강하죠.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우리가 지금 60 넘어가지고 지금 살 때 머리를 쓰려고 합니까? 머리를 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냥 예를 들어서 낙엽이 있는 곳은 낙엽을 쓸어가면서 공기 마시면서 새벽 공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건물 시설 관리는 그렇게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일하진 않습니다만은 어떤 이른 새벽에 일하는 데는 고층 빌딩이 서울 같은 대도시 빌딩 같은 데는 이른 새벽에 하고, 그렇지 않고 학교 미화나 이런 데는 그렇게 이른 새벽까지는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화들은 남들 다닐 때 하는 것을 남들이 사용 전에 1시간, 2시간 전에 처리를 해 주어서 쉬어버리는 방향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7시, 8시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직업이 있으면 사실은 주변에 있어서 내가 마음만 비우면, 내가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어요. 왔어. 목숨만 살려고 하면 그때는 쪽팔린 게 위장도 막 하잖아요. 쪽팔린 거 없이 그냥 거지 위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직업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건, 이제 나와보니까 갈 곳이라는 게 보이는 게 없어. 시설관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들어보면 그래. 들어보면 내가 있던 곳에서 이제 60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받아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한 군데도 없어버리는 거예요. 노인정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정 그냥 들어갑니까? 여러분 노인정 그냥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냥 회원 모집, 노인정 회원 모집해서 거기 회원 가입해야 돼. 노인정도 들어가려면 회원 가입해야 돼요. 그냥 가서 맨입으로 막 그냥 공짜로 좀 막 얻어먹을 수 있다고 노인정 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돈 내서 뭐 사갈 때도 있고 해야 돼. 만약 거기서 만약 맨입으로 맨날 와서 얻어만 먹고 하면 그 사람 노인정 회원, 노인정에서 쫓겨나요, 쫓겨나. 우리 어머니가 지금 90이지만 노인정 갈 때마다 위신 살려주기 위해서 아들들이 계속 가끔 저도 뭐 과일이랑 뭐랑 막 사서 주면 우리 어머니가 막 우쭐합니다. 우쭐해. 왜? 그 사람 화투 치고 막 하면서 간식들 먹잖아요. 그것까지 저 노인정에서 누가 어디서 유관기관에서 지원 안 해줍니다. 거기서 돌아가면서 그런 걸 계속 사서 줘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거 나올 때도 있고 공급해 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회복지라는 게 100% 다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노인정에서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오늘 어떤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내 직장에 폭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직장을 구하려고 한다. 그럼 포괄적으로 전체 구역, 우리나라 전체, 전 세계를 보면은 직장 자리가 많이 있는 거죠. 아직도 많이 있는 거야. 그렇지만 어디로 가면 직장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가면 직장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가서 이거 총환자로 용병 모집하지 않습니까? 다 대신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야. 그 돈을 벌 수 있어요. 이 총 갖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돈 버는데 지금 신경 쓰면서 지금 전쟁합니까? 그냥 오직 죽느냐 사느냐만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못 합니다. 오직 살기만 하자. 나라만 구하자.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정년했어. 지금 시설 관리 가든 어디 가든 가려고 하면 이제 여기저기 막 그냥 뭐 지식도 얻어보려고 하고 자격도 얻어보려고 막 한다고. 미화 쪽은 경비 쪽은 뭐 그렇게 지식 자격이 많이 필요치 않은 것 같아. 근데 필요해요. 경비는 어디 일반 경비 교육 받아야죠. 일반 경비 교육 받으면 일반 경비 교육 수료증 하나 받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 받으면 매년 갱신하는 게 아니고 그 한 번 받으면 그 일반 경비 수료증 가지고 취업하고 그다음 뭐 보수교육 혹시 있을 수 있으면 보수교육 받으러 가고 그렇습니다. 일반 경비 교육은 한 며칠 하죠. 일주일 이내에 한 5일 정도 할 거예요. 그거 하나 받아 놓으시면 경비로 입사하려면 그걸 받으셔야 돼.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받아주면. 그렇지만 일반 경비하면 경비 지도사들이 와서 교육도 시켜주고 계속 보수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비 지도사들의 그 관리도 받으면서 하는데 단 경비라는 건 1인이 근무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의 전면에 서서 얼굴을 팔리고 그다음 경비라는 직업은 전문적인 직업이지만 아직도 올 때 갈 때마다 사람들한테 인사하게 만들고 아직은 지금 그런 그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아니라고 보고 경비는 경비이지 자기가 어떤 지위가 낮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경비를 보는데 뭐 인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초월해서 나는 내 직업이다. 이 멋있는 직업을 내가 할 것이다. 뭐 주차 안내를 하면 제복을 입고 이렇게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기가 직업을 근데 이제 정년 이후에 직업을 어떻게 찾습니까? 오래 근무하고 싶은 나는 오전만 할 데가 없을까? 왜? 힘도 떨어지고 하는데 지금처럼 8시간 근무하는 데를 찾으려고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니까 계속 이게 일만 하다가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좀 짧게 하는 곳을 찾으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뭐 마음 다 내려놓고 뭐 공공근로나 뭐 비슷한 학교 지킴이나 하루에 3만원, 4만원, 뭐 2만원 주는 그것도 3개월씩 해서 잘리는 곳을 이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60대 잠깐 넘었는데 나는 한 70세, 75세까지 앞으로 10년, 15년이 짧습니까? 진짜 깁니다. 진짜 길어요. 지나가면 너무 짧은 거지만 나 앞으로 갈 걸 생각하면 진짜 길어요. 만약 감옥에 가서 10년 형 맞아서 산다고 해봐요. 까마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안 가려고 죄 안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설관리 쪽으로 이제 이렇게 턴하시면 조금 그나마 정년 이후에도 갈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설관리직을 저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전문적이지 않고 뭐 은행, 뭐 요리사, 뭐 이런 엉뚱한 일들 하던 분들이 나오면 또 공직에 계신 분, 공직에서 전기직 무슨 직으로 막 근무할 땐 자기 전문적인 걸 많이 안 하고 자기의 주어진 업무로 민원 대응만 하다가 딱 나오면 그때 공직에 있으면서 특기를 가지고 시설 관리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었던 학교의 학벌이나 자격 또 거기에서 경험한 이력을 가지고 시설 관리 쪽에 도전을 해버립니다. 그럼 그건 조금 쉽잖아요. 자기가 이력을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이력을 만들어서 나와서 하니까 뭐 소장도 할 수 있고 뭐 거기서 책임자도 할 수 있고 뭐 꾸만 공직에 있던 생각에서 나와보니까 공직에서 갑질하던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을지를 해야 되는 거, 을지를.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직업을 구워지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와보니까 옛날 내가 좀 잘못했다. 시설에 나와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활을 했었구나 하면서 그걸 인정하면서 그 업무를 하게 됩니다. 시설관리의 제일 편한 것은 어떠한 건물에 들어갔을 때 시설이든 청소든 경비든 저거 어떻게 하지? 배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요. 혹시 줄이 있으면요. 제가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이라도 일주일이라도 지방에 어디 써준 데만 있으면 자기가 백이 없어, 줄이 없어. 그러면 그런 자리가 있으면 무작정 한 달만 참고 들어가서 배우세요. 한 달이면 다 배운다는 거야. 한 달이면 건물 내부에서 돌아가는 생리를 배우는 거예요. 생리 무슨 집중을 배우는 게 아니고 생리를 배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내한테 목숨의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워크넷 자쿠리아 보면서 제주도가 되건 강원도가 되건 어디든 써준다는 데 있으면 전화해보고 왜 위기가 닥치고 막 전화도 해보고 이런 노력이 있으면 일자리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만 가지고 이거 뭐하지 하루 종일 생각이야. 하루 종일 뭐하지. 행동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뭔가 이루어지는데 생각만 가지고 행동은 안 하는 거야. 뭐하지. 백날 해보십시오. 되나? 위기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탈출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가야. 위기 탈출, 내가 위기에 빠졌어. 탈출하는 거는 나가야 되는데 빠진 것만 알아. 빠진 것만. 그래서 어떡하지. 백날 해보십시오. 뭐 되나? 탈출을 해야지. 위기가 언제 빠집니까? 뭐 그냥 젊고 막 그냥 뭐 40대 50대는 위기 안 빠진다고요? 잘려봐요. 38, 39, 40 딱 됐어. 40에 잘린 거예요, 제가. 그전에 또 잘렸지. 아니, 소장은 3년, 2년 용역하니까 할 때마다 나는 딱 들어가서 용역 소장 3년, 2년 계약해서 딱 들어가면 3년만 하고 나갈 거라고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이 현장 이제 생겼구나. 출발할 때 또 엄청 노력해요. 그러다가 한 몇 개월 하면 안정화 잡아. 한 3, 4개월 안정화 잡아서 이제 쭉 나갑니다. 비행기 딱 틀 때 턴오프해서 딱 뜰 때까지 힘쓰다가 그 다음 제트 기류에 딱 타서 순항하잖아요. 순항이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별로 뭐 위기에 안 다쳐. 근데 내릴 때가 됐어. 다시 뜰 수 있으면 좋지. 내리면 안녕히 가세요. 잃어버린다고. 소장직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은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직장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눈물 나죠. 3년 전에 왔을 때는 난 더 하고 싶었는데 더 할 거라고 마음 먹고 열심히 했어. 근데 3년 후에는 엉뚱한 사람이, 내 아는 사람이 소장으로 와요. 업체가 바뀌니까 그 사람이 오는 거야. 왜? 다 뭐 보니까 아는 사람이거든. 아는 사람이, 양 소장, 여기 뭐 인수인계 좀 해줘서. 어디 잘 됐죠 하면서 쏙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뭐 안 됐다고 얘기할까요? 갈 데 있습니다.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일단 집으로 가서 며칠 쉬어야 돼. 그 다음 또 직장 찾아가는 거예요. 위기가, 시설관리소장으로 하면 위기가 3년마다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닥쳐버립니다. 소장을 안 하고 밑에 직원으로 있으면 그냥 자기 처신만 잘하면
업체가 바뀌든 뭐 하든 계속 살아나가는데 소장으로 있으면 바꿔버려. 저 새끼 뭐 꼬장꼬장하면 갑에서야 이번 끝날 때 바꿀 수 있는, 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법적으로 대통령 바꿀 수 있는 거, 어떻게 국회의원 바꾸고 막 하는 게 딱 그 해 정년이 되면 바꿔버리잖아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바꿔버리잖아요. 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도의원이나 뭐 무슨 도지 뭐 이런 것처럼 선출직들처럼 계약 기간 끝나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장직으로 가면 대장질을 하는 게 아니고 3년마다 위기가 오고 4년마다 위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면 되는 게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 내가 전기직, 기계직 이렇게 소장직으로 가는 것은 이제 원치 않습니다. 저처럼 소장을 했던 분들은 당연히 소장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자리 있으면. 왜냐하면 자기가 하던 버릇이 있어. 시설관리로 그냥 가는데 하던 버릇이 있어서 갑자기 낮추려고 하면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실력도 있고 생각도 있고 한데 저 새끼한테 말 들으려고 하니까 야, 그때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버티려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 직장을 오늘 잘리고 해서 다른 일을 하러 간다. 그러면 버텨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더 찾으려고 하니까 이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생각을 바꿔서 시설관리로 가고 싶다 했을 때는 자격, 제가 이들이야 TV에 보니까 많은 어떻게 자격 공부한다는 것까지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따는데 불필요한 자격증 따지 마시라. 공부하지 마세요. 그거 힘들어요. 그거 자, 내가 시설관리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정년 퇴임한 후에 학원에 공부하고 뭐하고 허송세월을 막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힘들어요. 직장 자격증 땄다고 직장 구해지지도 않아요. 자격증 기사 따는데 2, 3년씩 걸려. 시간 걸려버리면 2, 3년 후에는 자기 자리가 없습니다.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기사 자리 땄다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기사 있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따고 싶으면 기사 자격증을 따서 일하고 싶으면 기사 자격증 따면서 공부를 2, 3년 내가 60이야. 60에서 60 기사 자격증 빨리 딴다면 62 거기서 또 무제한 풀려 이런 정기직인 경우에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나이가 앞으로 전진하는 걸 생각을 묶어둘 수가 없잖아요. 전진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리가 없는 거야. 그 다음 2, 3년이 날아가는 거야. 경험이. 그러지 마시고 일하면서 짬나는 시간에 혹시 따고 싶으면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내 직장이 보장되고 기사 자격증 땄을 때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전기기사 따면 직장 자리 줄 것이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기사 딴 직원들이 저 밑에 오잖아요. 그 시설관리 얘네들 경력이 10년, 20년 갖고 기사 딴 직원입니다. 시설관리 10년, 20년 전기도 하고 기계도 막 해봤어. 근데 전기기사 따서 현장 오니까 지금 전기를 못 만지잖아요. 지금 못 만져요. 투컵 설비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만큼 전기가 힘든다는 거야. 왜? 자기가 책임져가지고 수전 설비 다루고 고압 설비 다루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 경험 지식을 1, 2년 안에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길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런 설비 있는 곳, 공사 설비라도 이런 거 있는 곳에 자기가 가서 업무를 해야만이 그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식, 자격을 가지고 수전 설비를 다룰 수 없는 겁니다. 다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차단기 올리고 하는 것까지밖에 못하는 거야. 배전반 열어가지고 점검하고 점검 기술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디라 TV에서 점검 기술을 하는데 점검업체에서 와서 점검하는 사람들 점검 잘한다고 안전공사에서 하시는 사람들이 와서 점검 잘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어떤 그 부분만 해서 전기 꺼가지고 검사해서 체킹해가지고 이상 없다만 말씀을 해주는 사람들이지 시설관리의 도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안전공사에 있는 분들이 지금 딱 퇴직해서 현장 건물 관리로 오면 건물 관리 잘한다고? 못합니다. 못해. 왜 못하냐고. 자기가 만약에 안전공사에서 점검은 저압점검은 주택용 점검만 가잖아요. 그 부분만 했으면 그 부분밖에 모를 것이고 수전설비 다뤘어. 검사요원으로 다녔어. 그럼 수전설비 검사요원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지.
그것까지는 알겠지. 발전기, 수전설비, 전기실 안에서 건물 관리하면서 전기실 안에서 일할 것은 얼마 없어요. 거의 없어. 우리 뭐 쳐다보지 한 달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따지면. 조합설비 뭐 전등 교체하러 다닌다든가 콘센트 아니면 허드렛 일. 그래서 제일 시설 관리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 가만히 있다 보면 뭐 연결해달라고 많이 해. 연결해달라고. 우리 가전집 집에서도 뭐 매일 우리 집에서도 가끔 생기는 게 뭐 냉장고 교체하지, 세탁기 교체하지, 뭐 교체하지, 새로운 제품 하나 사오죠. 그러면 다 전기로 꼽잖아요. 전기로 꼽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한다고.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배관 좀 해주라, 뭐 해주라. 거기에서 또 건물 지을 때 완벽하게 안 해놓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놓는다고. 건물 지을 때 통으로 짓고 통으로 전기 스위치를 넣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벽을 만들어요. 가벽을 만들어서 자기들 사용 편의시설. 어떤 거 있습니까? 건물 보십시오. 매일 그 망하면 그 매장이 식품점에서 옷집에서 뭐 핸드폰 가게에서 그 매장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기 설비들을 어떻게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다 고쳐서 하잖아요. 스위치가 여기 달렸다 저기 달렸다 벽이 쳐졌다 칸막이가 쳐졌다. 내가 시설관리 건물에도 와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기는 어떤 거냐. 수전설비의 특기가 아니고 이데라 TV에 보니까 조명을 새로운 설비할 때 조명 설비 전등을 구획하는 거 위에서 설치된 전등을 다 뜯어가지고 전등 스위치를 분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분리하는 기술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술이라고 아는 사람은 그건 뭔 기술입니까? 그거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개나 소나 하는 게 아니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안 해본 사람은. 안 해본 사람은 아예 저거 할 수 있어요? 등도 못 뜨는 거예요. 등도 못 뜨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적인 그 일보다는 어떤 일이 많습니까? 기능적인 일. 그 다음에 센스로 생각하는 무슨 센스로 시설 관리는 시설 관리 업무를요, 법대로, 책대로 하다가는 쫓겨나. 나는 가서 해주세요. 이건 법이 이렇습니다. 뭐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안 되는 조건을 얘기하면서 질질 끌어버리면, 아니, 내일 당장 뭘 해야 되는데, 이 새끼 얘기하니까, 이놈의 전기기사는 무슨 법, 책대로, 그러면 할 말은 없지. 안 해주겠다는데, 못하겠다는데, 그러면 내일 뭘 해야 돼? 어떻게 돼? 이 사람 못한대. 그러면 제끼고 다른 사람 불러다가 연결해서 써요. 그 사람은 지금 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당장 써야 되잖아요. 당장 써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설 관리 가서 업무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당장 어떻게 써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주는 신속, 속도, 시간의 싸움입니다. 시간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기가 닥쳤어. 나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위기 탈출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탈출하는 방법은 내가 갖고 있던 생각, 지식 모든 걸 버리고 지금 현실에 맞게끔 이제 탈출하시고 지역 제한 필요 없이 내가 가서 하루라도 배울 수 있는 곳 있으면 취업해서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이쪽으로 자기 근처로 오는 거예요. 시설관리 부분은 들어가서 일해보면 한 달이면 다 배우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배우고 나오느냐? 아니지. 생리, 아웃라인, 시설관리에 들어와 보니까 어떤 걸 배우고 오니까 여기 뭐 맨날 커피 먹고 놀고 있어. 이걸 배우고 오는 거예요. 이걸 배우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거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그 디테일한 실력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하루하루 이제 아웃라인 들어가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들어간 후에 거기서 뭐 하는 것은 들어가는 방법만 배우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렇게 이데라 TV도 보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면서 귀동냥 눈동냥으로 배워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또 모를 때는 밤에 살짝이 아는 사람한테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내 직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 생각을 바꾸시고 나는 전기만 할 것이다. 나는 뭐만 할 것이다 했을 때는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설 관리할 때 보니까
딱 안정되게 딱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해? 아, 일도 귀찮아. 자기 직무가 아니면 왜 시키냐고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그거보다도 내가 전기직으로 갔든 먼 직으로 갔든 막 기계도 돌릴 수 있고 막 하면 너무 좋아요. 다 내 기술이잖아. 익히는 거. 어차피 하루 8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거리 진짜 돈도 적게 주면서 오만 거 시키면 기분도 나쁘지.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뭐 조율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한테 새로운 기술을 만약 익혀줄 때는 그는 기분 좋게 발전기 돌리는 거 가르쳐주면 기분 좋게, 보일러 돌리는 거 가르쳐주면 기분 좋게, 냉온수기 돌리는 거 가르쳐주면 기분 좋게 배우고, 한번 나한테 배우고, 아니 배우고 싶은데 안 가르쳐주잖아요. 큰 곳은 너네 일이나 해라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가 닥쳤을 때 이제 시설 관리에 오는 법은 앞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어떤 그 훌륭한 실력, 자격을 막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는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범위를 넓게 지방이 되든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곳 있으면 제발 한 달만이라도 들어가서 오시라. 아, 양 선생은 그럼 당신 해봤어요? 당신 해봤어요? 저는요, 부산 살아서 서울까지 갔잖아요. 서울까지. 애들 어릴 때, 젊은 때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배우러 가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반지하에 살면서 배우러 다녔고, 온 빌딩에 배우러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실력을 놓고요. 그 빌딩 관리, IBS 빌딩 관리라는 걸 몰랐는데 2000년도에 서울에 1년 동안 내가 반지하에 살면서 그걸 배우러 간 거예요. 해놓으니까 지금의 그 지식이 쌓여서 웬만한 건 다 하는 거. 기계, 전기, 건축, 통신, 뭐 UTP면 UTP. 그래서 통신유지관리자, 기계유지관리자 뭐 필요 없다 있다 막 얘기한 건데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없애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계유지관리자, 통신유지관리자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반어법이지. 사실 직관이 필요 없었는데 생겼으니까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죠. 해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법이 만들어졌으면 필요 있고 없게 만드는 건 누가 결정하느냐?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개판으로 하면 이 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유지관리자, 통신유지관리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야 저런 일자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서 잘 해서 기계유지관리자가 왜 필요한지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몇 군데는 증명해주고 있지만 지금 기계유지관리자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증명해주는 데가 100에 5군데면 4개, 95개는 필요 없다고 증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없앨 수도 없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유지관리자 하면 지금 법을 만들었는데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만들어야 해. 쉽게 만들고 기계유지관리협회도 기계유지관리자들이 필요 있게 만들려고 하면 사람도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기계유지관리자들 탁탁 채용하려고 하니까 구하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오만 욕하고 막 해서 이걸 뭐 하나 만들었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계유지관리협회도 마찬가지. 그 시행령만 조금씩 고쳐가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일러 기능사나 이제 뭐 편법으로 해서 막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풀어서 기계유지관리자들이 지금 현장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임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제도를 완성시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일이 서로 다 윈윈하는 작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 다 불편한 작업을 만들어 버리니까 인식을 저 뭐하러 만들었냐 해버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혼자만 말이야 자격 따쓰고 막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기만 살 거 아니잖아요. 건물에 뭐 자기 혼자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건물은 전체가 전기, 기계, 통신,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격자가 선임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서 가야 이게 된다는 거지. 근데
그렇지 못하게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건물 관리를 오래 했던 사람 경험해 봐도 야, 이건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다. 즉 전문가, 우리 풍부한 경험자들이 봤을 때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거보다는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설관리 부분의 생리를 알고 자꾸 이런 뭐 쓸데없는 말이라도 들어보면서 서로 생각을 공유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계속 공유해 보는 것밖에는 뭐 달리 답이 없어요. 그냥 쓸데없는 말을 했다 치고 하지만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